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박상준입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여행 가이드 세트죠. 그런 시리즈 1, 2, 3권을, 지금 책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권은 필리핀 일반에 대한 설명이고, 2권은 마닐라, 3권은 앙겔레스 숲의 사막 비치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3권이 19,800원인데, 일반 서점이나 예스 인터넷 같은 혹은 알라딘 같은 인터넷 서점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예스 24, 예스 24 들어가서 필리핀 여행 가이드 박상준 한번 쳐볼까요? 제가 가이드는 아니고 책이 가이드 책이죠. 여기 있네요. 필리핀 여행 가이드 세트. 그래서 예스 24는 이 책을 10%를 할인해가지고 17,91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 정보가 있고, 총 3권이고, 책 소개를, 제 책 소개죠. 그래서 이제 1권은 필리핀 전반에 대해 다루었고, 음식, 언어, 지리, 문화, 또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내용도 있고, 마닐라, 안그레스 사방 비치, 이제 오락적인 면이 함유되어 있다 있고, 도시 후면에 스티커인데 이번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가 있고, 쭉 있고, 이제 저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네, 있습니다. 책 좀 많이 사주세요. 자, 이제, 이런 책 안내고, 책 뒤에 보면은, 봐요. 이런 책 뒤에도 있고,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필리핀의 업체를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기 할인율을 적어놨습니다. 적어놨으니까, 할인율에 맞춰서, 이걸 사서 보시면, 될 겁니다. 요 할인율에 맞춰가지고 스티커가 있으면 5%, 5%, 10%면 10%, 요 책을 보여주세요. 쉽게 말해서 요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업체를 방문해서 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업체에서 제시하는 할인율에 맞춰서 싸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업체들을 많이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한테 그런 말이 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보라카이가 있는데 왜 팔라완을 가죠? 네, 그렇습니다. 팔라완은 한 10년 내지는 15년, 좀 넉넉히 잡아서 20년 전에 보라카이입니다. 그럼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아니, 보라카이가 옛날에 어땠는데요? 그럼 지금은 어떤데요? 두테르테가 이랬죠. 시궁창이라고요. 과거의 보라카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이 되기 전이었죠. 말 그대로 크리스탈이죠. 투명하고 아주 반짝반짝반짝반짝 햇빛에 빛나는 그러한 잔잔한 바다에 넓은 하얀 모래사장에 또 신선한 공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좁은 섬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또 많은 호텔이 관리비 되면서 난개발이 된 거죠. 녹조 현상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 누구는 이 녹조는 옛날부터 있었다 그러는데, 그건 뭐 좀 관점의 차이겠죠. 그리고 가끔가다 물에서 냄새도 납니다. 그래서 두테르타 그러면 두테르타 형님이,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저는 중국 분들이 가는 곳은 잘 안 갑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어떤 이 보라카이나 팔라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전 세계 어떤 신규 여행지는 일본 사람들이 먼저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 제 앞으로 얘기할 보라카이, 뭐 이제 세부, 수비 등등 마찬가지죠. 아주 처음에는 서양인들이 개척을 했죠. 그래서 서양인들 백패커들이죠. 이제 가고 했지만 일단은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나라부터 좀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일본을 얘기했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먼저 개척을 하고 그 개척한 곳을 약 5년에서 10년 차를 두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갑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고 그 뒤를 따라서 또 한 3년에서 한 5년 차겠죠. 중국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은 이제는 제 입장에서는 여행가 입장에서는 끝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선가 중국말들이 많이 들리면은 중국 본토 관광객들이죠. 저는 가능하면은 그곳은 안 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라카이가 그렇습니다. 호텔에서부터 스테이션 1, 2, 3서부터 이 보라카이는 해변을 따라가지고 스테이션 1, 2, 3가 있습니다. 어떤 거리에 곳곳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전부예요. 중국말들이 아주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 어떤 여행의 원칙이죠. 가능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제 안 간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안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팔라완은 아직까지는 뭐 조금씩 중국 분들이 보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소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덜 알려진 거죠. 그리고 덜 개척된 곳이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무 관광화되기 전에 한번 미리 가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필리핀에서도 또 보라카이를 어떤 모델로 삼아가지고 친환경 정책을 피면서 팔라완은 많이 보호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의 네이버 카페를 보면은 필리핀 중부에 팔라완 이야기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팔라완 게시판을 보면은 팔라완 가게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팔라완 가게를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팔라완을 가는 방법을 적었죠. 여기 마닐라, 그래서 팔라완의 프렌토 프린세사 공항을 가서 거기서 이제 위에 엘리도나 코론으로 가는 방향, 또 마닐라에서 코론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필리핀 항공에서 인천 혹은 부산에서 팔라완 푸에르토 프린세사시조로 가는 직항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팔라완은 매일 운항을 하고 필리핀 항공이죠. 부산 팔라완은 주 4회 운항을 하는데 아무도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면은 취항 노선을 늘리고 시간을 많이 단축시키겠죠. 자, 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미는 자주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한 5월달인가 해서 아마도 필리핀 항공에서 특가 프로모션도 실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팔라완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갈 경우에는 아침 8시 25분에 출발해가지고 한 12시 5분에 도착하니까 대신 조금 이제 인천공항을 일찍 가야 되는 불편함은 있죠. 다만 과거에 마닐라를 거쳐서 갔을 때 비하면 엄청나게 아주 기분 좋게 시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또 이제 밤 새벽 12시 50분이죠. 출발해서 아침 6시 30분에 인천에 도착하는 곳입니다. 자, 다시 이제 제가 전 방송에 했듯이 우리는 모데사라는 곳을 갈 겁니다. 섬의 섬입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서 팔라완이라는 섬으로 가서 그 팔라완에서 또다시 작은 모데사라는 섬으로 저희들이 출발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제 네이버 카페 팔라완 중부에 관광할 곳이라는 곳을 클릭을 하면은 바로 거기에 모데사 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데사 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데사 섬은 팔라완의 중부에서 약간 위에 있습니다. 즉 팔라완 섬을 쭉 보면은 남부는 가지 마세요. 남부는 아직까지도 좀 위험 경계 지역인데 어떤 이슬람 세력들이 지금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전체 그 팔란을 봤을 때 어떤 그 관광객들이 갈 곳들은 푸에르토 프린세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너편에 지하강이라고 있습니다. 또 거기도 사방비치라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구경하는 푸에르토 프린세사를 중심으로 건너편까지 포함해서 위의 부분, 즉 중부와 북부와 더 위에 또 코론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어떤 관광이 되는 거고요. 이 모데사 사도는 섬은 팔라완과 엘리도의 한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팔라완하고 엘리도까지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즉, 푸에르토 프린세사에서 이 모데사라는 섬을 가기 위해서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버스나 밴이라는 걸 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모데사 섬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지도를 보면 좀 편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팔라완 중부에 관광할 곳에 글이 있습니다. 팔라완 모데사 이야기, 석양, 스노클링, 그리고 외로울 자유라는 글을 클릭해보면은 제가 거기에 가는 노선도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편하려면은 보통 푸에르토 프린세사를 도착하게 되면은 상황 따라 사람마다 틀리지만 만약에 필리핀 항공을 탔다는 경우라면은 한 12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가도 됩니다. 공항에서. 아니면은 공항에 당연히 가는 밴들이 있습니다. 이 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치는 이제 봉고 승합차 같은 거죠. 그것도 승합차보다 조금 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좀 옹기종기 앉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은, 만약에 어떤 푸에르토 프린세사의 여러 가지 관광을 하겠다. 반딧불 관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할 경우에는, 푸에르토 프린세사의 근처에서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밴을 불러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갈 때, 모데사라는 곳은 섬이기 때문에, 그 섬까지 바로 다이렉트 쫙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모데사 섬에서 지정하는 접선 장소가 있습니다. 그 접선 장소까지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록사스시라는 곳입니다. 아주 큽니다. 유명합니다. 그래서 엘리도 가는 대부분의 버스들이 록사스시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 제가 밴이라 그랬는데 밴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푸에르토 프린세스에서 엘리도까지는 저는 밴을 그다지 권유하진 않습니다. 작은 건데 가끔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얘기는 다 다치거나 죽는데 기사는 살아있어요. 건강하고. 그래서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2시간 정도, 반 정도 거리니까 밴 자체도 그리고 푸에르토 프린세스의 록사스까지는 도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밴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엘리도까지는 대여섯 시간 동안은 전 밴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걸려봤자 30분 더 걸립니다. 가는 버스를 추천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푸에르토 프린세사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록사스시까지 가든 아니면 밴을 타고 가든 우리들은 록사스라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록사스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에 제가 제 글에 사진이 있죠. 접선 장소죠. 사실 이 버스 터미널이나 내지는 배는 바로 그 접선 장소까지 데려다 줍니다. 또 버스 정거장하고도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죠. 그래서 이 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나가는 트라이얼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독일군들 하듯이 오토바이 옆에 사람이 앉는 곳이 있는 뭐또 유명합니다. 트라이라는 걸 타가지고 이러한 접선 장소를 가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밴을 타고 가면은 바로 이 접선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버스를 타고 가면은 내려가지고 트라이를 타고 가면 됩니다. 자, 이 접선 장소 이름은 바입니다. 보테가 레스토 바입니다. 자, 보테가 레스토 바. 이 보테가 레스토 바라는 곳에서 바입니다. 식당입니다.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하는 곳입니다. 이 모데사 섬에서 오는 배죠. 조그만 배. 아닙니다. 사실은 조그만 배도 큰 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요령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큰 배를 타야죠. 파도가 칠 수도 있고 한데, 그죠? 현재까지 한 2시 정도에, 뭐 이제 스케줄 따라 달리겠지만은, 오후 2시에 이 배가 옵니다. 이 접선 장소로요. 즉, 보테가 레스토바로 배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최소한 2시까지 이 바를 가야 되죠. 그럼 2시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우리는 해외에서는 1시간 먼저 해야 되고 2시라고 보지 말고 1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1시까지 가려면은 역으로 해보죠. 한 2시간 걸린다고 치죠. 그러면은 12시, 11시. 자, 그러니까 공항을 내리면은 브라브라브라 빨리 바로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에서 이 보테가 레스토 바, 즉 록사스 시를 향해서 빨리 밴을 타고 가야 되고, 만약에 호텔에서 간다면은 여유를 잡고 좀 한 10시 반 내지는 더 넉넉 잡고 10시 정도에 밴을 타고 출발하거나 10시 정도에 버스 터미널 가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면은 아주 넉넉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미지의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푸에르토 프린세사 시에서 록사스라는 도시로 갑니다. 여기까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록사스 시에서 바로 보테가 레스토바라는 접선 장소를 2시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그 보테가 레스토바에서 짜잔 하고 모데사 리조트소에 속한 트라이가 옵니다. 혹은 가끔 작은 차도 좀 올 경우도 있죠. 그 트라이가 상당히 예쁩니다. 그러면 그 트라이를 타고 이제 우리가 항구, 근처에요. 한 5분도 안 걸리는 배가 정착해 있는 항구를 갑니다. 자, 드디어 우리들이 모데사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데사 섬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왠지 아세요? 새끼 밥을 줍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다가 밥 시간 됐어요. 그러면은 밥 먹으러 쫄래 식당에 갑니다. 그러면은 그 식당에서 미리 주문한 메뉴에 맞춰가지고 밥을 줍니다. 그 일종의 필리핀식 플러스 서양식 식단입니다.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와이파이는 로비에서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에서는 안 되죠. 그 로비에서는 항상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미리 사발면 같은 거 사가지고 가서 먹어도 되죠. 그리고 뭐 먹을 물은 리조트에서 줍니다. 에어컨은요? 에어컨은 당연히 없습니다. 아니 작가님, 왜요? 내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애인하고 갈 건데 에어컨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곳은 에어컨이 없어도 워낙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가지고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에어컨이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전기는 낮에는 안 들어옵니다. 밤에만 들어옵니다.
아니, 작가님, 왜요?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불편합니다. 우리가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낙원을 갑니다. 모든 게 편하면은 또 미지의 섬이랄지 미개척된 곳은 아니죠. 자, 그래서 전기는 밤에만 들어오고 에어컨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샤워물은 바닷물을 여과했습니다. 즉 민물이 적으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입에 안에 들어오면 짭니다. 뭐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리고 카티지라 그러죠. 각각 이 방이 우리나라 일반적인 호텔처럼 그 도어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카티지라 그래서 필리핀식 오두막입니다. 그리고 아주 뛰어난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오두막을 한 하루 정도 있다 보면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좋아서 어디 가기가 싫어집니다. 특히 이 오두막의 바로 앞에 벤치에 앉아서 각각 오두막에는 카티지라 그러죠. 오두막에는 전용 벤치가 있습니다. 이 벤치에 앉아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맥주 한 잔을 먹으면은 여기가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독립되고 아주 자기만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주 나중에 정말로 어떤 나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걸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더 좋은 곳이란 여러 개 카티지 중에서 좀 좋은 카티지입니다.를 원하는 분들은 뭐 제가 또 한참 또 이제 여기 제가 방송 시작이니까 또 다음이란 두 번째 얘기가 아니라 아주 나중에 모대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카티지 중에서 좋은 카티지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낮에는 뭐 하죠? 아니, 전기도 없고 물도 짜고 뭐 해요? 낮에는요, 당연히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면 됩니다. 뜨거운 모래사장에 팔짝팔짝 타고 가면은 바로 앞에 무릎에서 한 허리까지 오는 정도의 아주 안전한 곳이 넓게 펼쳐져 있는 투명한 바다가 펼쳐집니다. 좀만 더우면 바다 들어가서 몸 담그고, 그리고 아주 재밌는 해목이 있습니다. 해목이 뭐죠? 그물 침대죠. 그래서 해목에 누워가지고 흔들흔들 하다 보면은 살랑살랑 바람소리와 더불어서 잠이 스르르 옵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옆에서 누가 깹니다. 주인님, 식사하세요. 네, 밥 먹으라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죠. 밥 먹으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은 덜레덜레 조랑조랑 식당을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식당에서 식당 바로 밑에 바다가 보이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식당 안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야외입니다. 테라스죠. 그 테라스에서 밥을 먹으면서 가끔 밥 찌꺼기나 빵 부스러기를 밑으로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은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안 그래 물고기도 먹이가 있으니까 항상 주나 봐요. 그렇게 봅니다. 즉 밥을 먹으면서 각종 열대어의 무리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섬 전체가 어떻게 보면 스노클링 장소예요. 굳이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5m 앞에, 10m 앞에 바로 옆이 온천지가 스노클링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밤에는 뭐 하죠? 밤에는요, 가만히 있으면은 소리가 들립니다. 뭐지 이게? 하고 나가보면은 개들이 온천지에 기어다닙니다. 그러다 물지는 않습니다. 그 개들이 기어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바다 거북이 어슬렁 왔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 바다 거북이 알 낳는 거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알을 깨먹고 싶었어요.
농담입니다. 자, 이 개가 기어가는 소리가 사각사각 돌린다는데, 그런데 개소리뿐만이 아닙니다. 별이 지나가는 소리, 달이 반짝반짝거리는 소리도 들려요. 하늘을 쳐다보면은요, 별이 마치 쏟아질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혹은 부산에서 혹은 대전에서 볼 수 없었던 별천지가 저 하늘에서 펼쳐집니다. 어떻게 보면 남극의 별이죠. 저는 옛날에 거기서 북극성을 한번 찾아봤던 적도 있었어요. 한참 동안. 좀 바보 같죠? 그리고 그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별자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가면은 남극의 별자리죠. 남반구. 어떻게 보면은 더 좀 우리가 이해가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적도 근처 위에 그렇죠. 그리고 방송이지만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떨 때는 그 모대사 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많죠. 그리고 이 카티지가 열 몇 개 이상이기 때문에 꽉 찰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시끄럽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관광객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에.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너무 변태적인 행동을 했어요. 다 벗고 철렁철렁 우리는 바닷가를 갔습니다. 바다에 몸을 담궈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나는 자연으로 돌아왔구나. 그냥 별짓 다 했죠. 밤에도 낮에도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와이파이는 로비에만 되니 카티지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스마트폰도 볼 수 없습니다. 또 뭐 스마트폰에 녹음에는 음악이나 이런 거 들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도 밤에도 즐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즉 자연을 즐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최소한 2박 정도 제가 거기서 하길 권유드립니다. 2박 정도 지나면은 좀 약간 이제 육지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취향 따라 거기에 더 머물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유럽의 그 백인 남녀는 그곳에 한 달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취향 따라 틀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다른 곳을 가볼까 할 경우에는 이렇게 섬을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1박 2일은 글쎄요, 어떤 스케줄 따라 틀리겠지만 1박 2일은 그다지 권유하지 않습니다. 뭐 그다지 권유하지 않는데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1박 2일보다는 2박 3일이 납니다. 왜냐면은 왔다가 또 다음날 가야 되는 어떤 그 조바심이랄지 준비를 하게 되면은 진정한 어떤 이 섬의 어떤 그 즐거움을 잘 즐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섬을 즐겼으면은 이제 떠나야죠. 떠날 때 또 떠나는 시간이 있죠. 주로 이제 오전 하루에 2번 있습니다. 근데 또 호텔 이제 비수기 성수기 따라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 시간에 만약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배를 큰 게 갑니다. 그런데 떠나는 사람이 적으면 작은 배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략 한 30분 정도 가는데 그래도 뭐 괜찮다면, 내지는 뭐 말을 하는 성격도 괜찮다면, 성격이죠. 이왕이면 큰 배를 주세요 하세요. 뭐 작은 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겁쟁이인 저의 생각이죠. 저는 가능하면은 큰 배를 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배를 탈 때는 꼭 구명조끼죠. 남들 다 안 입더라도 본인은 입으세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뭐든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대사 섬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나니까 모대사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나중에 저하고 이렇게 방송뿐만 아니라 한번 모두 같이 떠나는 그러한 여행 스케줄도 제가 지금은 아니고 한참 뒤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잘 보내세요.